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충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임팩트과학 임희민이라고 합니다. 통합과학이랑 화학 같이 설명할 거고요. 처음에 보시면 양력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양력은 간단히 넘기고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학 변경점부터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하고 화학 특징, 고충고 화학 특징이랑 고충고 통합과학이랑 화학의 준비를 왜 하여야 하느냐, 그리고 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요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 이미 모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냥 현재 1, 2등급이 1등급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1.9등급 정도가 건동 홍지원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는 몇 등급이 되어야 하냐면 무조건 1등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수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물화생지 융합형 문제로 내게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잘한다 이게 안 되고요. 외우기 귀찮은 생명지구과학 그리고 어려운 물리화학 다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넘어가서 좀 잠시만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강화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과학을 보기 때문에 10% 아래 들어있는 학생들 2등급까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대 기준 같은 경우는 4, 8이어가지고 과목당 2등급 이렇게 맞아야겠죠. 근데 아마 요거보다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안 나와서 예측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서논술형 평가를 비중을 좀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서논술형이잖아요. 서논술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념을 대강 보기 때문에 틀린다 또는 감점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누가 더 훨씬 더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1학년에서 배웠던 내용 3학년 때 수능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죠. 2학년 때가 비게 돼요. 2학년이 공백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문항 기준이 좀 나왔는데 예시문항을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융합형이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예시문항 자체는. 그나마 어렵게라고 하면서 나왔던 문항들이 물리랑 화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능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킬러 문항은 물리화학이 될 거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생명지구과학 쪽에서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충고 통합과학이랑 화학 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화학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마다 핵심 과목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물리랑 화학은 듣고 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과는 물리 생명은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은 사실 이제 수능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내신에서 꼭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화학 자체가 지금 변경점 잠깐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현재는 한 학기에 2단원씩 진행돼서 총 4단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4단원 자체를 한 학기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시험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 학교에서 쉽게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선생님이 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고충고는 통합과학에 정확한 개념 습득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술형 문항에서 누가 감점을 안 당했느냐에 따라서 최상위권의 등급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교과서 중심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혼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중에서 중상이라고 잡아놓은 거는 일반적인 학생이고요. 사실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중, 그리고 중상은 중간권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인 거고 얘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고총고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맨 처음 오셨던 선생님들이 바뀌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내시는 문제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렇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기존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뭐 더 어렵게 나올 수도 더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EBS 교재랑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 계세요. 그런데 통합과학이 수능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비슷하게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미리 아시다시피 풀이 시간이 관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등급에서 등급간 전수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해서 확보를 한다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체감 난이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듣고 있는 고총고 학생들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1등 했던 학생이 93점이었는데 2등 학생이 85점이었어요. 근데 2등 학생 말고 3등 학생 넘어서 4등 학생부터 7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등급 간 격차가 엄청 크죠. 근데 지금 화학쌤이 그대로 또 계속 가신다고 한다면 아마 상대평가인 화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 내신 기출문항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한 문제에서 여러 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제 감점을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항들에서 거의 다 최상위 등급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써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감점이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을 나누는 서술형 문항을 주로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서술형, 그 논술형 문제를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준비하신다면 학교에서 서논술형의 비율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서논술형 같은 경우는 뭐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학생들의 깊이가 얕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해야 되는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은 높은 최상위 등급 컷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감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서논술형에서 감점이 생긴다? 그러면 1등급은 유지할 수 있겠죠. 최상위 등급이니까. 근데 2등급과 1등급과 경계에 있는 학생들, 요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총고 통합과 화학업 성취도를 보시면 3개년을 좀 준비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 지금 1학기만 좀 보시면 알겠지만 A등급이라고 하는 학생들 보시면 11.4, 뭐 10.7, 1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사실 80점이긴 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 보정이 들어가서 아마 이 등급의 학생들은 예측하기에 93점, 90점 요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 등급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10%도 살짝씩 넘죠. 그러니까 분명 자기는 90점을 넘겼지만 2등급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등급 극초반 때는 기회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만 좀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 최하위권 학생이라고 좀 지칭을 하자면 55%고 51%고 30% 점점점 좀 희망적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번에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들은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만큼 공부 안 한 학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 간에서 이제 더 빽빽한 격차가 생길 거다. 빽빽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학생들 훨씬 더 준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중학교에서 내신 최상위권들이 또 농어촌 가능한 학생들
고총고 지망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지금 경쟁 굉장히 치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 좀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학생 많으면 가르치기 편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을 하자고 같이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모의고사 문항을 굉장히 많이 출제한다고 말씀드렸고 타임업 특성 문항에서 찍기로 변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어머니들도 보셨던 6차 교육과정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차 교육과정 때는 저희 공통과학이랑 공통사회랑 선택과목 하나 해서 총 120점 만점으로 봤었잖아요. 그거에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 어떻게 봤는지 기억하시죠? 모의고사 문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들 내신에서도 다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25 개정되는 학생들의 보는 모의고사들은 계속 누적해서 쌓일 거고 그 외에 사설에서 나오는 문제 그리고 또 특별히 EBS 같은 경우에서 길라잡이 같은 문제들을 몇 개를 풀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 유형으로 분명 낼 거고 학생들 간에 약간 등급을 더 크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타임업 특성으로 낼 수도 있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1학기 범위고요.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또 2학기 범위예요. 1,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킬러가 될 거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은 아마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이과 선택자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보시면 A 등급이 점점 줄어요. 오히려 줄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학교에서 어렵게 내고 있고 학생들의 수준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때 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기대하셔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아마 더 어렵게 내려고 하시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학년도에서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총고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이제 말을 해드리면 결국 내신 문제가 수능 출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시험 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서 3학년 때까지 계속 기억되는 그런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신 2등급이야? 아 이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3학년까지 보시고 지금 내신은 2등급이란 수능도 있잖아요. 수능에서 1등급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요 단원 문항의 중요성이 상승할 겁니다. 왜냐?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물리 단원과 화학 단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분명 물리와 화학 바뀌기 전에 내용들을 선행했던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따라가려면 쟤네들 못 따라가 이렇게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실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결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과 통합이죠. 그 전까지 문과는 사실 통합과학 보고 나서 그냥 까먹고 있어도 됐고 과학 과목 쳐다도 안 봐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과 무조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뭐 이과는 사회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회는 암기가 가능하다. 근데 과학은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도 필요하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총고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라는 특혜가 있어요. 근데 이 농어촌이라는 특혜가 사실 수시에서는 랜덤성이 좀 짙습니다. 학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입결 농어촌 수시는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1등급 컷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2등급 컷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편차가 커요. 근데 대부분 농어촌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농어촌 전형은 결국 자기네들끼리 싸운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훨씬 더 한 등급 정도까지는 무리여도 한 0.5등급 이상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고 이제 통합과학이 바로 기본과학이 된 거, 기본 과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수업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 교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자습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습서라는 개념은 이런 내용을 배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 수업의 핵심은 밑에 판서 수업입니다. 판서 수업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시청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수업에 참여를 해야지 시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정리를 해야 학생들이 이해가 되고요. 정리해서 기록에 남겨야 3학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 졸리면 서서라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 교재뿐만 아니라 주간지를 매주 줍니다. 한 주간지는 적게는 50문제에서 많게는 100문제 정도 드리고요. 한 주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양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이 푸는 것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간지 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이죠.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관리는 항상 확인 테스트 볼 겁니다. 매주 확인 테스트 보고 이 확인 테스트는 1번부터 5번까지 찍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여기 직접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적었다. 틀린 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 틀린 문항의 점수는 곧바로 어머니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점수는 참고용입니다. 어차피 점수 따야 되는 건 학교 내신이지 학원 내신이 아니에요. 학원 수업에서 점수 100점 맞고 학교 내신에서 80점 맞으면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점수는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학생에 비해 점수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클리닉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질문 더 많이 하도록 유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주 발송이 될 거예요. 수업 끝나자마자 발송이 되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자료는 매주 나갑니다. 이거는 클리닉 대상자가 아니어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제가 따로 하루 날 잡아서 클리닉 데이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전혀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카톡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면을 꼭 원하는 학생들 있죠. 절대 시간은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뭐 매일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포 쪽 학원에서는 제가 그냥 스터디 카페 단체룸을 빌려서 그냥 12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열의만 있으면 저는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무조건 클리닉 해줄 거니까 학생들의 열의만 좀 붙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클리닉은 저는 진행을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굳이 와가지고 자리만 앉아있고 하면 저도 싫고 학생도 싫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건 저도 그런 걸 느끼게 하겠지만 부모님들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강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사실 여기 프리윈터라고 적은 이유는 고중고 학생들 또는 통합과학을 듣는 학생들이 윈터 듣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윈터를 듣게 되면 앞에 부분이 너무 뜨는 시간이 생기죠. 약 5주 정도 시간이 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별력 가르는 문제, 물리랑 화학이죠. 그 물리화학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듣고 나서 윈터 때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반인데 윈터 가는 학생들 빠지고 윈터 아닌 학생들은 그 다음 단원부터 1학기 내용 해가지고 쭉 이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 10주 정도가 될 거고요. 사실 통합과학의 단원은 약 20단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왜 절반밖에 안 되냐? 생명지구과학에서 암기 과목들은 다 뺐어요.
암기 과목은 내신 때부터 암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미리 암기하면 좋죠. 근데 그걸 계속 기억을 가져가는 건 솔직히 저도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해가 필요한 주요 단원들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윈터에서는 약 6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저는 지금 화학이지만 사실 물지 쪽을 제가 담당해서 할 거고요. 다른 선생님께서 화생 쪽 담당해서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번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요 단원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 1학년이기 때문에 화학은 아마 듣는 학생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과학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